자,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 오늘 2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역량 개념의 문제점과 그 개념에 문제가 있다면 과연 어떤 형태의 역량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한 직무 역량의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역량을 이렇게 도출해서 사용하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역량의 개념은 이렇죠. 자, 여기 보시면 직무 기술서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회사의 특정한 직무에 대한 직무 기술서입니다. 여기에 직무 역량을 한번 볼까요?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목표 달성 역량, 추진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고객 응대 능력. 자,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무 역량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역량을 이렇게 도출을 하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과연 그러면 이런 역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무가 있나요? 그냥 어떤 직무를 수행하든지 간에 이런 역량은 누구나 다 필요해요. 아니, 그냥 어떤 직무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역량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 관리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회사에 대해서 어떤 직무에 대해서 교육을 하건 간에 교육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직무 역량 향상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는데 뭐 인사 담당 직무를 해야 되는 내용이나 영업이나 생산 쪽을 교육해야 되는 내용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다 목표 달성 능력, 어떤 업무를 수행하건 간에 필요하고 추진력 다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서 역량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역량 평가를 하는 기준도 어떤 회사건 아니면 어떤 직무건 간에 다 비슷비슷해요. 다 뭐 비슷비슷한 역량으로 굉장히 형식적으로 교육이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역량은 그냥 그 어떤 특정한 직무에게 필요한 직무 역량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직장인에게 아니면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역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가 직무 역량을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별로 관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자, 일반적으로 뭐 이런 형태의 역량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A 직무, D 직무. 직무는 다른데 뭐 전략 개발 기획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직무에게만 요구되는 역량일 수 있어요. 프로젝트 관리, 정책 수행, 품질 지향, 목표 설정, 업무 추진력, 정보 수집, 계획 수립, 전략적 사고 능력, 의사결정 능력, 거시적 사고, 뭐 글로벌 사고, 좀 애매하고 두리뭉실하고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대인 이해 능력, 설득력, 문사 의소통력, 어떤 업무를 수행하건 간에 다 필요로 하는 뭐 이게 C 직무에만 확실하게 뭐 독특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어떤 그 역량의 형태가 조금 더 바람직할 것이냐? 자, 이 직무는 제가 지금 사례로 보여드릴 직무는 호텔의 요리사 직무예요. 요리사 직무. 자, 이 호텔 요리사 직무의 사례를 가지고 좀 바람직한 역량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텔 요리사, 그 전에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 이 설명을 들으시기 전에 저의 강의 중에서 이 앞부분에 정확한 강의 차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한 4강이나 5강 정도의 행동지표와 직무 역량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이 수업을 지금 이 부분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한번 들으시더라도 다시 한번 앞쪽으로 가서 행동지표 그리고 직무 역량의 개념에 대한 강의를 4강이나 5강 정도 있을 거예요. 그걸 먼저 다시 한번 들으시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팍팍 가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바람직한 직무 역량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냐? 호텔 요리사 직무의 예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텔 요리사 직무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성과 목표냐? 본인이 제공하는 음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이 호텔 요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성과 목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자, 이 음식 만족도를 높이려면 어떤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될까요? 일단 맛이 음식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좋은 재료가 음식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청결, 이것도 음식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죠.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비주얼도 음식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CSF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요리사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만 음식 만족도 제고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자신의 핵심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맛이 없는데 음식 만족도 높일 수 있어요? 재료가 굉장히 더럽고 재료가 굉장히 나쁜데 음식 만족도를 높일 수가 없죠. 굉장히 불결한 환경이고 음식도 굉장히 불결해요. 음식 만족도 높일 수 없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만 호텔 요리사는 음식 만족도 제고라고 하는 자신의 핵심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게 바로 CSF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맛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 호텔 요리사는 어떤 행동상의 행동을 잘해야 될까요? 자, 음식 맛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고객들이 더욱 좋아하는 맛으로 음식 맛을 개선한다. 이런 행동들을 평상시에 꾸준히 잘 해야지 더 좋은 맛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식 만족도 제고라고 하는 본인의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고객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자, 이런 행동들을 평상시에 잘했을 때 맛이라고 하는 CSF를 더 잘 확보함으로써 음식 만족도 향상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청결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을 잘해야 될까? 각종 음식 재료는 반드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보관하고 처리한다. 평상시에 이러한 행동들을 호텔 요리사는 잘해야 되겠죠. 음식과 식당의 위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한다. 이런 행동들을 평상시에 잘했을 때 청결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할 가능성을 높여서 음식 만족도를 더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종류의 행동 지표상의 행동을 잘 해야 되겠죠. 자, 이 행동 지표상의 행동을 잘 하려면 이 호텔 요리사는 뭘 알아야 될까요? 각종 음식 재료는 반드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처리한다. 이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음식 재료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그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보관하고 처리하는 행동을 잘할 수가 있겠죠. 또 관련 법률을 알아야 이 행동을 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타 위생 관련 법률이라던가 규정들도 알아야 되고, 또 음식과 식당의 위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선 활동 추진 방법에 대한 지식을 또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행동 지표상의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지식과 기술들을 보유를 해야 이 행동 지표상의 행동을 더 잘함으로써 이 CSF를 잘 확보하고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때 이 CSF에 해당되는 것을 역량명으로 설정합니다. 청결 관리 역량. 자, 그렇다면 이 청결 관리 역량은 모든 직무 수행자들이 다 필요로 하나요? 그렇지 않죠.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이 되겠죠. 그 직무의 특성을 잘 반영한 그런 역량이 될 겁니다. 이 맛과 관련돼서는 메뉴 개발 역량. 자, 뭐 인사 업무 담당하는 사람 메뉴 개발 역량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화장실 청소하시는 직무를 담당하시는 분 메뉴 개발 역량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호텔 요리사니까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직무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한 역량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청결 관리 역량에 해당되는 행동 지표는 각종 음식 재료는 반드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처리한다. 음식과 식당의 위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개선한다. 여기에 나와 있던 행동지표죠. 그래서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가지고 이 청결 관리 역량의 수준을 평가하는 역량평가의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냐? 여기 있던 거 음식 재료 보관 및 처리 규정, 기타 위생 관련 법률 규정, 개선 활동 추진 방법이라던가 각종 음식 위생 관련 질병 및 예방 방법,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행동 지표상의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식과 기술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행동을 더
잘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역량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량이 향상이 되면 이런 성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역량을 설정해야 그 직무의 특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역량으로, 차별화된 역량으로 우리가 관리함으로써 더 좋은 성과를 유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회사의 역량이 이런 형태의 역량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냥 두리뭉실한 누구에게나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역량의 형태인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조금 더 바람직한 역량의 형태로 개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였기를 바라고요. 여기 밑에 구독하기 여러분들 꼭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